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민생과 직결됩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어제는 국무회의에서 이 성과와 소회를 직접 밝힌 윤 대통령. 오늘은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무위원 또 여당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하며 1년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별도 기자회견이나 행사는 없었지만 청산의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오늘 어떤 일정들을 소화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와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참배 이후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하며 노고를 격려하고 1년 성과와 과제 등을 공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에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등 특별한 행사는 없이 비교적 조용한 1주년을 맞이한 겁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대국민 담화와 같은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가장 큰 변화로 외교와 안보 분야를 꼽으며 한일, 한미일 공조로 이어지는 성과를 부각한 반면 전세 사기, 투자 사기, 마약 범죄 등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와 야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나아가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 같은 지난 정부의 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을 향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개각 개편을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마친 이후인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가 유력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다음 달 부로 승격하는 국가보훈부 초대장관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지명한 데 이어 오늘은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부 2차관에 내정했는데 개각 개편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별도로 기자회견은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1층에 있는 기자실을 깜짝 방문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점심시간 직후 사전 예고 없이 1층 기자실을 방문했는데요. 여당 지도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기자실을 찾아 한 명씩 악수하고 또 인사했습니다. 이어 기자실 옆 라운지에 서서 기자들에게 짧은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이 맞이하는 또 이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좀 짚어주시고 저희들이 또 방향이 좀 잘못되거나 속도가 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여러분들께서 좋은 그런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서 저희 정부를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통 자리가 있을 거냐는 질문에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실을 찾은 건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소통을 내걸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뒤 6개월여 동안 출근길 약식 회견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11월 대통령실 비서관과 MBC 기자의 설전 이후 약식 회견은 중단됐습니다.
이후 출근길 약식 회견을 하던 1층 로비에는 가벽이 설치됐고 그 앞에는 대형 미디어월을 놓는 리모델링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기자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더는 로비 쪽을 볼 수 없게 됐는데요.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방금 박서경 기자가 1년 전과 다른 풍경까지 소개를 했지만 성과들도 있습니다. 자유를 외친 취임식에서부터 용산시대 개막, 그리고 한미에 이은 한일 정상회담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1호 사원을 자처하며 해외 투자도 유치했는데요. 먼저 지난 1년의 성과를 박소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자유를 35차례나 외친 취임식.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였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유엔 총회 기조연설, 미 의회 영어연설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를 1년 내내 역설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목표 아래 국방부 건물로 옮겨진 대통령실. 사상 처음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사흘에 한 번꼴, 61차례 이어진 출근길 약식 회견은 쌍방향 소통의 상징과도 같았지만 MBC 기자와의 설전 이후 중단됐습니다. 경제는 자유시장, 민간 주도로 대표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폐기 등 전 정부와 180도 다른 정책의 추진을 대통령실은 비정상의 정상화, 성과로 꼽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해외 자본의 투자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의 추진은 집권 2년 차 가장 역점을 둔 과제였습니다. 특히 노조개혁 완수를 목표로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의 중심축은 한미 동맹이었습니다. 지난달 국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으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 역시 새 국면을 맞았고 논란과 비판 속에도 셔틀 외교는 재가동됐습니다. 지난 1년 굵직한 성과가 많았다는 대통령실의 자평은 결국 국민의 삶과 마음에 어떤 혜택과 어떤 자긍심을 남겼는지 냉정하게 살펴본 뒤에 내려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렇게 자유와 연대 가치를 역설하며 외교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이른바 영선 대통령으로 일부 갈등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로 비판받았고 여야 할 것 없이 여의도와 자주 충돌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권 시작부터 논란이 된 건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서울대 법대 5060 남성 위주에 더해 검찰 출신들이 다소 낯선 자리에 배치됐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의도 경험이 없는 영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당대표와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했고 이어진 전당대회 땐 나경원, 안철수를 애둘러 비판하며 당무 개입 의혹을 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대선 경쟁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행사 때 몇 차례 악수한 게 전부인데 거대 야당의 거듭된 입법 독주를 선굵은 정치로 풀기보단 거부권 행사로 받아쳤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정 언론의 불쾌감을 드러내며 순방 때 1호기 탑승을 막았고 이젠 생중계 일방소통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자유와 연대를 외치며 공들인 가치 외교는 민간인 사적 수행과 비속어 논란, 말실수 등으로 크고 작은 흠집이 났고 만 5세 입학과 주 69시간 노동 등 정책 혼선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용한 내조를 약속한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측근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목표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것 오직 그것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임기의 5분의 1이 지난 시점 남은 4년을 어떤 빛깔로 채울지는 오롯이 윤 대통령의 몫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